네, 저희 그 T선이 중앙선 거기에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배우님들도 마이크를 좀 번갈아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다 모였네요. 네, 오늘 다행히 빈의자는 없고요. 감독님부터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영화 감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어떻게 보면 제 이 작품이 제가 뭐 다른 분들에게 뭐 많이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게 어떤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좀 시작된 이야기인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관객분들 앞에서도 그러고 이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한다는 게 되게 영광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하니까 좀 부끄럽고 좀 발가벗겨진 느낌도 좀 들어서 네, 좀 그런 기분이 좀 교차합니다. 어쨌든 네,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강명에서 최동준 역을 맡은 이찬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더운 날씨에 오늘 정말 더웠는데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재밌게 보셨길 바라면서 일단 인사말 짧게 하고 최대한 관객 질문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질문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또 문기우 역을 맡은 배우 서동현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는 마음 너무 크죠. 너무 크고 또 홍보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너무 잘 되고 같이 호흡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제일 큰데 또 저도 형과 마찬가지로 인사말 짧게 하고 오늘은 GV에서 소통 많이 하고 싶어서 또 질문 대답하면서 많이 호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명 귀신놀이에서 예은 역할을 맡은 오소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부디 영화가 재밌으셨길 바라고요. 오늘 같이 함께 의미있고 재밌는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명 영화에서 자영 역할을 맡은 김예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짜 더운 날씨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저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짧게나마 즐거운 시간 같이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령에서 서미연 역을 맡은 배우 김은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도 오고 날이 엄청 쨍쨍했다가 이렇게 굳은 날씨에 밤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많이 나누고 싶어요. 네, 지금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오늘 배우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객분들 목소리로 직접 어떻게 영화 보셨는지 또 뭐가 궁금한지 최대한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하고요. 저희가 30분이 주어져서 아주 길지는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아까 앞서서 감독님이 잠깐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출발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옆에 살짝 보니까 핸드폰에 굉장히 장문의 텍스트로 준비를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약간 진심이 또 느껴지기도 했는데 어떻게 출발하게 된 작품인지 그 사연만 좀 간략하게 듣고 그 다음에 관객분들 질문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일단 어떤 내용 제가 장르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하이틴 호러라는 장르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그 하이틴이라는 장르를 고른 이유는 저희가 일단 10대 시절을 누구나 다 겪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거고 그 안에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실의 그런 고통이나 그런 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파멸하는 한 개인의 이야기에 그 주인공이 잘 어울리는 거는 저는 인간 그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성장을 하는 그 순간인 캐릭터가 그렇게 파멸돼야지 좀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물론 뭐 어른들이라고 해서 그런 거를 좀 이겨내긴 쉽지는 않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이틴이라는 거를 먼저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호러라는 거는 이제 공포 장르는 어찌됐든 그런 상실의 고통이나 그 앞에서 좀 죄책감을 아픈 그 앞에 좀 그런 두려움 같은 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공포라는 장르가 필요해서 그래서 하이틴 장르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이 얘기가 클로즈드 서클이라는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얘기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영화도 막 더싱 같은 것도 있고 이블데드 같은 그런 영화들을 되게 보면은 좋아하는데 그것들 사실 그 장르를 좋아해서 시작한 것도 있지만 이 한 공간에 가둔 것도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이 한 공간에서만 찍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시나리오 작업들을 차근대로 제가 하고 싶었던 그 주제들 속에서 녹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뭔가 한 인간이 자신보다 굉장히 거대한 것과 마주하게 되는 시기 같은 느낌에서 하이틴 호러를 생각하셨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뭔가 감독님이 좋아하는 요소와 그때에 따른 어떤 타이밍 좋게 맞아 떨어진 것들이 다 모여서 이 영화를 만들어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객분들 영화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손 들어주셨거든요. 안경 쓰신 분 먼저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감독님과 배우분에게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감독님께는 러닝타임이 1시간 30분인데 1시간 정도를 그 밀실에서만 벌어지는 내용이 다 담겼는데 제가 연출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1시간 동안 이 밀실에서 얼마나 재밌게 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요소들을 잘 활용해서 영화를 찍을지 어떻게 고민하셨는지 궁금하고, 배우분들께는 이 공포 연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포 연기를 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혹시 연기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영화나 캐릭터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거 질문하실 때 감독님이 맞아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 밀실에서 1시간 찍은 얘기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배우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밀실 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클로즈드 서클 장르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영화들은 보통 한 장소에 갇혀 있는 거지 진짜 한 공간에 갇혀 있지는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더싱도 그렇고 그러니까 말이 공간이라는 게 벽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 진짜 원룸처럼 벽으로 누군가가 인물이 어디 벽에 숨을 수도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그걸 이끌어 가려다 보니 이제 그런 연출들이 좀 힘들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흔히 공포 영화에서 본다고 하면은 저 멀리서 무언가가 있고, 보통 점프스케어의 공식이 앞에 무언가가 있고 아닌가 안심을 하는데 그때 딱 나오는 그런 타이밍들이 보통 공포 호러 장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리듬인데, 그것들을 하는 게 일단 거의 불가능한 공간이었고, 그 이유는 세트를 더 넓게 지으면 되지 않느냐지만 그거는 이제 저희의 그거죠. 저희가 지을 수 있는 거에서 최대한 넓게 짓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사실 영화를 만들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어쨌든 근데 오히려 저는 공간이 넓지가 않으니까 인물들 관계 속에서의 얘기로 좀 더 풀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뭐 예를 들어 더싱 예를 들면은 뭐 남극 기지에서 막 인물들 도망치고 막 어디서 숨어 있다가 뭐 나오고 그런 연출은 불가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들 관계 속에서의 좀 더 드라마나 그런 쪽으로 좀 이끌어 가려고 그 재미를 주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고, 1시간 동안 최대한 목표는 그거였습니다. 결국에는 지루하지 않게 이끌어 가는 것과 플러스로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그 두려움, 그 상실 그 앞에서 죄책감에 이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개인의 모습,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걸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님들 그 시나리오 어떻게 읽으셨는지, 좀 본인이 맡은 인물 어떻게 해석하셨는지부터 이야기 들으면서 각자 좀 뭐 참고하신 캐릭터나 레퍼런스 작품이 있으면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참고라기보다는 저한테는 큰 숙제였어요. 그 호러 영화를 굉장히 무서워해서 못 봤던 사람으로서 도전을 해봐야겠다 해서 본 작품이 스마일이라는 작품인데, 저는 극 중에서 그러면 안 되지만 스마일을 보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무서워했기 때문에 참고하진 못했고요. 일단 최대한 용기를 낼 수 있게 무서운 작품을 보고 좀 이런 건 이렇게 해봐야겠다. 뭐 공포에 떨 때는, 두려움에 떨 때는 어떻게 사람이 변하나 이런 걸 좀 관찰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처음 시나리오 읽을 때부터 되게 잘, 물론 대본 형식은 대본이지만 되게 잘 쓰여진 소설을 읽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얼마큼 보는 눈이 있겠습니까? 아직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다만 읽었을 때 내가 느껴지는 재미만큼은 충분히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편인데,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그리고 영화를 찍고 결과물로 발표가 될 때도 충분히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재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실제로 뭔가 유튜브와 뭔가 이런 다른 매체들에서 스타를 꿈꾸고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역할을 찾는 것보다는 실제 그런 직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요즘엔 되게 많으니까 인터넷도 많이 발달해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방송을 많이 찾아가 봤어요. 너무 유명한 분들의 방송도 많이 찾아봤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직은 잘 모를 수도 있을 법한 분들의 방송도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저는 호러 영화라고 해서 호러 영화를 참고했다기보다 대본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내가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냐가 더 중요한 쟁점이었다고 생각을 들어서, 안데스 설원의 생존자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것도 되게 한 공간에서 고립돼서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시작되는 역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호러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살아나갈 수 있냐라는 그 두려움에 한번 집중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류의 영화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참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해석이네요. 네. 소영 배우님이신가요? 네. 네. 안 보였어요. 저도 도윤이가 말했던 것처럼 호러 영화를 참고하고 봐야겠다라는 생각보다 시나리오를 읽어봤을 때 일단 예은이 자체가 동준이한테 막 엄청 적극적으로 구애를 할 만큼 적극적인 캐릭터는 아니고, 또 수줍은 여고생 느낌이 강해서, 그래서 이제 또 근데 자영이랑 있을 땐 그 나이대처럼 보이기도 바랬고, 또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들이나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이제 살아서 여기서 나가고 싶다라는 생존 본능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었고,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작품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림 배우님. 네, 저는 원래 사실 공포 영화를 굉장히 잘 보거든요. 그래서 왜 역시야. 반대가 끌리는 이유 캐릭터 설정이었네요. 그래서 공포 영화를 굉장히 자주 보는 편이기도 한데, 제가 공포 영화를 볼 때마다 되게 재밌어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사실 크게 거창한 거 없고 진짜 무섭다고 저 사람이 저 공간에서 진짜 무섭구나라고 느끼면 저도 무섭거든요. 저는 공포 영화를 볼 때.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나도 살려서 연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사실 자영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조용하고 성숙한 아이거든요. 친구들보다 초반에는. 그래서 그러고 클라이막스로 갈 때 좀 다른 이면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좀 차이를 두면서 연기를 해야 잘 했다고 들을 수 있을까, 좀 그런 것에 좀 중점을 둬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미연이는 공부를 되게 잘하는 캐릭터인데요. 그리고 예민하고 되게 불안함이 많은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강령술을 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야만 했고, 그래서 감독님이랑 같이 상의 후에 이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돈을 벌러 가기도 하고 또 이런 앞에 뒤에 이제 나오는 그런 사연들에 의해서 기호에 의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준비했고요. 또 제가 제일 먼저 귀신의 시이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 또 형성을 위해서 공포 영화물을 좀 저는 참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톡투미나 또 그 유전을 좀 참고를 많이 했고 또 이상한 제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이상한 소리를 최대한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곧바로 또 다음 질문도 이어서 가볼게요. 저 맨 끝에 손 드신 분 먼저 갔다가 한번 내려와 볼게요. 노란색 옷 입으셨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강령술을 하고 나서 소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죽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영은 동준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동준은 죽었잖아요, 결국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영이 정말 동준을 조금이라도 사랑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이용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자영의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네. 참 이게 저번 GV 때도 그렇고 진짜 오늘도 오셨네요. 동준이를 진짜 사랑했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냐면 사실 진짜 사랑을 했다면 그렇게 죽이지 못했겠죠. 등에 이렇게 칼을 꽂고 그래서 이거랑 연관을 해서 감독님이랑도 좀 이야기를 또 나눠봤거든요. 그래서